강의를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직접 코드를 짜려고 하면 잘 안 되시죠? 그 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반복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풀게 되는 코딩 문제들에서 대부분 포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문에 대한 설명과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range 함수는 지정된 범위에 연속된 자연수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print list range 10 했을 때 0부터 9의 값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0부터 9까지의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range는 3개의 인자를 받거든요. start, end, step. 이렇게 3개의 인자를 받는데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end보다 작은 값까지, 그러니까 end 미만인 거예요. 미만인 값까지 스텝만큼 증가하면서 값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0, end에 10, 스텝에 1이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값을 다 입력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3개의 인자를 항상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3번 줄에서 보는 것처럼 10이라는 값 하나만 넣어도 우리는 레인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끝나는 값을 넣은 거예요. end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end가 10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end 미만까지 1씩 증가하는 값을 만들어 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end 하나만 썼을 때는 스타트와 스텝은 생략할 수 있고, 생략되었을 때는 스타트는 0, 스텝은 1로 기본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레인지에 2개의 값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 10 해가지고 이렇게 2개의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3부터 9까지의 값이 만들어질 텐데, 그 말은 우리가 첫 번째 넣어준 값이 스타트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넣어준 10이 end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은 생략되었으니까 기본값인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부터 9까지 1씩 증가되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3부터 9까지의 값이 보이죠. 그리고 3개의 인자를 다 넣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는 스텝의 값을 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부터 2씩 증가되는 값 3, 5, 7, 9가 만들어질 거예요. 실행해보면 오른쪽에 3, 5, 7, 9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는 3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의 인자만 넣을 수도 있고 2개의 인자만 넣을 수도 있고 3개의 인자를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위를 생성해 준다. 그리고 범위를 생성해 주는 이 기능 때문에 포문하고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게 레인지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어서 포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문은 반복하는 일을 하기 위한 문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푸시업을 한다고 하면 푸시업 10개를 3세트 반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세트에 10번 하는 거를 10번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반복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문을 한번 써서 볼게요. 지금 보면 3번 줄부터 4번 줄까지가 포문인데요. 이 포문은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레인지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 레인지는 오른쪽에 보이는 0부터 9까지의 값을 만들어 줄 거고, 그 값을 전부 다 개수를 세면 10개예요. 그죠? 그러면 그 10개의 값이 i라는 변수에 0이 한 번 들어오고 1이 한 번 들어오고 10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포문에서 in 다음에 있는 부분에 제공된 값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에는 10개가 들어있으니까 10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푸시업이 10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했는지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같이 나오니까 몇 번 반복했는지, 내가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근데 0부터 나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면 i에다가 플러스 1 해서 1부터 10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문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포문은 레인지에서 제공해주는 값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라서
레인지에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3,10이라고 넣었을 때 3부터 9까지의 값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i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4부터 나오는 거죠. 4부터 10까지 이렇게 7번만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에 들어있는 값의 개수만큼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텝이라는 값까지 바꿔준다고 했을 때 2씩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4번만 반복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4번을 반복하기 위한 건 아니고 3부터 10까지 3부터 10 미만까지 반복을 할 건데 2씩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4번 반복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4번 반복하고 싶으면 레인지에 그냥 4를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레인지를 쓰지 않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모아 놓은 애들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리스트를 예로 들면 이런 식으로 숫자 1, 2, 3, 4, 5를 각각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얘네를 하나의 값으로 모아 놓은 게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모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애들이 되는 건데요.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튜플하고 딕셔너리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코드를 볼 것도 문자열하고 리스트만 볼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문자열하고 리스트에만 집중을 조금 해볼게요. 자,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자,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가 A, B, C, D, E, F 이 문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문자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문자가 하나의 값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반복문한테 넣어줬을 때 A라는 값을 A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쓰면 A에 들어있는 값은 1, 2, 3, 4, 5 5개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 값이 i라는 애한테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1, 2, 3, 4, 5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라는 값을 가지고 해보면 B에는 A, B, C, D, E, F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문이라는 건 in 뒤에 들어오는 값이 몇 개의 값을 가졌냐, 그리고 그 값을 하나하나 전달받아서 i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고 있다. 이게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i는 그냥 변수 이름이라서 i 말고 다른 걸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레인지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인지 len A, 레인지 len B 하면 A의 개수를 세어주는 게 len이라는 함수고요. A에는 지금 1, 2, 3, 4, 5 5개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len A 했을 때는 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B 변수에는 알파벳 6개가 들어있으니까 len B 했을 때는 6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번 줄의 포문은 5번 반복을 할 거고 15번 줄 포문은 6번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i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i를 a의 인덱스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b의 인덱스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만큼이 a에 대한 값이고요. 요만큼이 b에 대한 값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근데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너멀레이트라는 애한테 a라는 값을 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i에 전달이 될 텐데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너멀레이트는 a라는 값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 오기는 하는데 그 값이 몇 번째 인덱스의 값인지를 튜플로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0,1, 1,2, 2,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튜플로 나오는 이너멀레이트를 써서 튜플로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v라는 값이 몇 번째 값인지 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를 통해서 했던 것보다 v라는 값을 한 번에 꺼내올 수 있으니까 a의 i번째 이런 식으로 꺼내오지 않아도 되니까 코드가 조금 더 깔끔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레인지를 쓴 방법하고 같이 볼 수 있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는 튜플을 그대로 i를 그대로 찍은 거고 여기는 range len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네, 결과는 15번 줄 포문, 18번 줄 포문하고 똑같은데 코드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6번 줄에 a의 i번째라는 값이라고 인덱스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18번 줄에 이너멀레이트를 쓴 경우에는 인덱스와 값이 이미 분리가 돼서 들어오니까 그냥 v라고만 해도 a의 i번째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range len 쓴 거보다 이너멀레이트를 쓰는 게 코드를 보기에도 더 깔끔하고, 그리고 값을 가져올 때도 a의 i번째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하고 깔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렇게 포문을 쓸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연속된 숫자의 값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레인지에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을 가지고 i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수 있는 건데요. 0,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값을 4, 3, 2, 1, 0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문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인데 레인지에는 3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타트, 엔드, 스텝 이렇게 3개의 인자를 받아서 스타트부터 엔드 미만까지 스텝만큼 증가해라 라는 거였는데 지금 5라고만 넣어줬을 때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0부터 5 미만까지 1씩 증가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 2, 3, 4까지 1씩 증가한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돌리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씩 증가해라. 이 말이 뭐냐면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씩 증가하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씩 증가한다는 건 1을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 2, 1, 0. 자, 마이너스 1보다 하나 앞에 것까지 마이너스 1 미만이니까 0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는 요 값들을 레인지에다가 넣어주면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미만까지 마이너스 1씩 증가해라 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이듯이 43210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포문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기본적인 포문 5번 반복하는 포문이 있고 실행을 해보면 0부터 4까지 나오는데 이 포문 안에다가 j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5 빼기 1 마이너스 i라고 하고 j라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0까지 43210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 4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거는 5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4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i를 했는데 i는 첫 번째 반복에서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빼기 1 빼기 0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3이 나왔는데 5 빼기 1 빼기 i가 1이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i의 값이 증가하면서 하나씩 값이 감소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i의 값이에요. 그래서 i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5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거에다가 또 빼주니까 43210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돌리는 거를 그대로 쓰면서 5라는 값을 넣어서 레인지를 돌리면서도 거꾸로 돌리는 반복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 반복문하고 지금 반복문하고 똑같은 결과는 만들어지지만 앞에 것보다 지금 코드가 저는 더 깔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여기에서는 i라는 변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보면 i라는 변수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고 j라는 변수는 4부터 0까지 1씩 감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i도 쓸 수 있고 j도 쓸 수 있으니까 i랑 j, 그러니까 똑바로 증가되는 값, 거꾸로 감소되는 값을 둘 다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포문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리스트에 A부터 E까지의 문자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하는 방법을 포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은 있기는 한데 우리는 포문의 사용법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RR에 들어있는 알파벳을 문자 하나하나를 S라는 변수에다가 계속 연결해 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B, C, D, E라는 문자열이 S에 들어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ARR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문을 만들었고요. 그 반복문에는 ARR의 개수를 레인지한테 전달해줘서 5번 반복되게 만들었어요. 자, 프린트 i, ARR의 i번째 값 이렇게 가져오면 프린트를 해보면 오른쪽에 i 인덱스 값의 값도 보이고요. i 번째 값 a, b, c, d, e도 보여요. 자,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s라는 변수에다가 다 연결해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요거는 줄여 쓴 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S는 S 플러스 ARR의 i번째. 요렇게 쓴 거랑 동일한 코드를 줄여서 쓴 거고요.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S라는 애가 A, B, C, D, E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앞으로 연결한 건데 반대로 뒤로 연결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코드를 가져왔고요. 뒤로 연결하기 제목도 바꿔주고 여기에서는 A, B, C, D, E가 아니라 E, D, C, B, A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이렇게 줄여 쓰는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줄여 쓰지 않은 방법을 쓸 건데 여기에서 S와 ARR의 i번째 값을 서로 위치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E, D, C, B, A가 잘 연결이 됐고 뒤로 연결하는 방법이 됐어요. 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S는 처음에 비어 있어요. 그쵸? 비어 있는데 우리가 ARR의 i번째 값을 앞에다가 연결해 주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연결해 주니까 A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반복에서 또 앞에다가 연결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간 거예요. S는 A가 된 상태고, 자, 요걸 요렇게 적어 볼까요? 여기는 지금 BA가 된 거고, 자, 여기가 B가 되고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위에도 같이 바꿔 볼게요.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고 비어있는 문자열이 되고, 첫 번째 반복에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반복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에서는 여기가 B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니까 CB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연결돼서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E. 그래서 ARR에 들어있는 값을 다 하나씩 꺼내 왔으니까 포문은 종료가 되고 여기에 연결은 다 됐으니까 S를 찍어 보면 EDCBA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뒤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연결하기, 뒤로 연결하기가 이름이 조금 반대로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그룹이 되는 문자열을 만들어 볼 건데 S라는 변수에 A부터 I까지의 값이 들어 있고요. 요거를 A, B, C, D, F, G, H, I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로 그룹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출력이 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len s 해가지고 포문을 하나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프린트 i s의 i번째 실행을 해보면 반복은 9번, 자 0부터 8까지 인덱스가 나왔고 값도 하나씩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3개의 문자가 연결이 될 새로운 변수 템프라는 애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템프에다가 s의 i번째를 연결해 줄 텐데, 연결해 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프린트 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템프가 하나씩 증가되는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A, B, C가 됐을 때 한번 출력되고 D, E, F가 됐을 때 한번 출력되고 G, H, I가 됐을 때 한번 출력되는 세 글자가 됐을 때마다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if에 len temp가
세 글자면 프린트해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A, B, C가 되는 그 순간에만 프린트가 되고 더 이상 프린트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 글자가 된 그 순간에 템프를 프린트하고 나서 템프를 초기화 해주면, 비워주면 새로운 문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진 상태에서 S의 i번째가 또 연결이 되니까, 비워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새로 연결이 되고 또 세 글자가 되고 나면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실행을 해보면 A, B, C, D, E, F, G, H, I 이런 식으로 세 글자씩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거죠. 내가 원하면 세 글자가 아니라 다섯 글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섯 글자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네 글자를 해볼까요? 자, 네 글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제한된 개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시키는 거예요. 배열에 A, B, C 3개가 들어있는데 A, B, C가 10번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A, B, C, A, B, C, A, B, C, A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포문을 돌려야 될 거고요. range 10번,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ARR의 i번째를 해야 되는데 i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우리는 3개밖에 없어요. 얘네의 인덱스를 우리가 0, 1, 2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0, 1, 2만 있는데 우리가 반복을 10번 시키면 i는 0부터 9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0부터 9까지 나오는데 0부터 9까지가 나오면 3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i라는 변수를 ARR의 인덱스로 사용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레인지 에러가 나거든요.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를 사용했다는 거죠. 나머지 연산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i라는 값을 3이라는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나누기를 하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실행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어떻게 나와요? i는 0부터 9까지 증가를 하는데 i %3은 0, 1, 2, 0, 1, 2, 0, 1, 2, 0 이렇게 인덱스가 0, 1, 2, 0, 1, 2, 0, 1, 2, 0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B, C가 들어있는 ARR에 0, 1, 2, 0, 1, 2 이렇게 계속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I 나누기 I 나머지 3 이라는 계산된 값을 ARR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고, 요거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제한된 개수의 배열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쓸 수 있냐? 가장 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요. 가장 흔한 건 요일, 아니면 시간, 아니면 월 이런 거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코딩 문제를 풀다 보면, 코딩 구현 문제를 풀다 보면 알파벳을 Z까지 가면 다시 A로 돌려라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방법이니까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반복을 계속 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코딩을 배운 건 굉장히 옛날이에요. 2008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고 코딩 학원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코딩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은 전혀 없었고, 국비 지원도 그때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들 말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